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에 휴강을 했었죠.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휴강을 했었고, 그래서 녹화 강의를 대신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녹화 강의로는 뭐 하기로 했냐면은 중간고사 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그냥 솔루션만 올리려다가 그래도 좀 설명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후 분반이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풀이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그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거에 여러 가지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차례대로 풀어볼게요. 하루가 뭐 24시간, 분으로 하면은 60 곱해서 1440분, 초로 하면은 또 곱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포맷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라고 했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미 이게 주어져 있죠. 하루가 24시간이고 24시간에 60 곱해서 미닛도 구하고 미닛에다가 60 곱해서 세컨드도 구하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할 건데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고 했죠. 하루는 여기에 여기 들어가겠죠. 정수가 하나 들어갈 거고 또 정수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정수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그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포맷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넣을 변수들을 이렇게 퍼센트 쓴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첫 번째 정수가 들어갈 자리에 hours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고 두 번째 정수는 minutes을 출력을 하고 여기 세 번째 정수에는 second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하루는 24시간 1440분 86,400초입니다 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정수 3개가 각각의 자리에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포맷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포맷을 사용을 하는데 name, day, temperature, weather라는 변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요 네 가지 변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값을 직접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변수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온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일단 변수들은 다 만들어줬고 그 포맷으로 넣을 순서도 이미 다 정해놨어요. 포맷으로 우리가 어떤 순서로 넣을지도 이미 다 정해놔서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저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저 문장이 뭐였냐면은 hello 한 다음에 여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름이 여기 포맷에 세 번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들어가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얘가 0번, 1번, 2번, 3번이 될 거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hello name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느낌표 하고 today 여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today is monday라고 여기에 요일이 들어가야 되죠. 요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앞 뒤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붙여줘서 이렇게 붙이면은 그 작은 따옴표 자체를 출력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작은 따옴표를 쓰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트링이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특수문자로서의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점 찍어주고 그리고 temperature is 이번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죠. 큰 따옴표로 양쪽을 감싸주고 이제 temperature가 여기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1일 텐데 이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실수형이니까 F를 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니까 .1 해서 .1F를 이렇게 콜론 뒤에다가 붙여주면은 우리 요 자리에 이 1, temperature라는 변수를 넣을 건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출력을 하는 실수로 표현을 해줘. and the weather is 여기는 마지막으로 weather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 실행해 볼까요? 아이고 어디가 틀렸나?
아, 여기 day라고 썼구나. 여기 0번을 써야 되죠. 이렇게 Hello Peter, today is Monday. 여기 따옴표도 들어가 있죠. 요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온도를 여기 큰 따옴표로 감싸고 있는 것도 했고, 그리고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실수로 표현을 했죠. 여기는 그냥 스트링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할 건데, 일단 출력 자체는 F 스트링을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빗변의 길이를 사이드 C에다가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A랑 B가 주어졌을 때 사이드 C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한 다음에 0.5승을 하면은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사이드 C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F 스트링을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F로 시작을 해서 요렇게 딱 써주면 되는데, 뭐라고 출력을 해야 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기입니다. 여기 해서 변 A의 길이가, 여기는 사이드 A가 될 거예요. 사이드 A가 될 건데, 여기서 포맷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체 6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6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실수로 이렇게 하면 되죠. 또 변 B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사이드 B인데 6.2F라고 해줘야 되죠. 일 때 가장 긴 변 C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사이드 C 6.2F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나오죠. 다 이 총 6자리 중에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가져가죠. 여기도 총 6자리 중에 소수점 둘째 자리. 여기는 뭐 잠깐만요. 요거 가로를 안 해준 것 같아. 요렇게 여기도 총 6자리 중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1번 문제 다 풀었죠?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사용자로부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A랑 B라고 칭할 텐데, 뭐 꼭 A랑 B라는 변수를 안 써도 돼요. 다른 변수 써도 상관없습니다. A가 B 자릿수인지 확인을 해서 true, false로 답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512라는 숫자가 세 자릿수죠. 세 자릿수니까 이때는 true가 나오겠죠. 51이라는 숫자는 두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가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인풋으로 받으면 되겠죠. 인풋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인풋으로 받으면 스트링으로 받으니까 얘를 반드시 인트로 정수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0보다 큰 정수라고 해서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0보다 큰 정수 해서 이러면은 첫 번째 숫자를 num1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 숫자를 num2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num1이 num2 자릿수냐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10에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듭 제곱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세 자릿수냐라고 물어보면은 10에 2승 하면은 100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크고, 그러니까 num1이 요거보다는 작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512가 세 자릿수냐라고 물어볼 거면은 10의 2승을 하면 100이죠. 10의 3승을 하면 1000이 되죠. 그러니까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냐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이 될수록 자릿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num2로 들어온 거를 이 두 번째 숫자에 들어온 거에다가 하나를 뺀 값을 10에다가 거듭제곱을 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10에다가 거듭 제곱을 한 거. 그래서 여기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냐, 그리고 얘보다는 작냐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얘를 요거랑 요렇게 두 개의 비교문으로 해서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될 때 true가 나오겠죠.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될 때 true가 나올 거고, 하나라도 틀리면은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프린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 솔루션에 올려드리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num1이 num2 자리 숫자입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 결과를 여기다가 true, false로 보여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512가 세 자리수냐? 맞죠. 51이 두 자리수냐? 맞죠. 51이 한 자리수냐? 틀리죠.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은 이 51이라는 숫자가 10의 0승보다 크고 10의 1승보다 작냐 라는 문장을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false니까 false로 나왔겠죠. 만약에 51에다가 2를 넣으면은 이 51이라는 숫자가 10의 1승, 10의 1승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2승보다 작냐 라고 물어볼 거고, 그 두 개가 다 참이 되니까 true가 반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릿수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좀 리스트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어 놓는 조금 헷갈리는 형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my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my 리스트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첫 번째 리스트 안에 여기 두 번째 리스트가 세 번째 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단계에서 1, 2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거에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5, 6, 7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 리스트 안에 또 A 다음에 또 두 번째 리스트가 또 들어가 있고 D, E가 들어가 있어요. 그 리스트 안에는 B, C, D가 순서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어느 자리에 넣냐면은 여기 요 자리에, 여기죠. 여기 요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요 자리,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에 여기 요 자리에다가 이 서브 리스트를 삽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 보세요.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은 my 리스트에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이 리스트 통째로 말하는 거죠. my 리스트에 0번이 얘일 거고 1번이 얘일 거고 얘가 2번일 거예요. 근데 그거 중에서 요거는 A죠. 얘는 D죠. 얘는 뭐예요? B, C, D라는 리스트를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리스트, 요 리스트는 요렇게 불러오면 돼요. 요렇게 불러올 건데, 그럼 여기 요 리스트에다가 인서트를 하는 거예요. 인서트를 하는데 여기 넣을 자리랑 넣을 값을 요렇게 넣어야 돼요. 인서트라는 함수는 어느 자리에다가 뭘 넣을지를 요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B, C, D니까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2번 자리에 넣는 거예요.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번에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서브 리스트를 넣겠다 이거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my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여기 제일 깊이 들어가 있는 여기 이 리스트 안에 3, 4, 5를 일단 넣었어요. 그쵸? 3, 4, 5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몇 가지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지금 삽입만 하면은 요 형태인데 요렇게 출력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뭘 지워야 되냐면은 일단 얘를 지워야 돼요. 얘를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지워야 돼요. 얘부터 한번 지워봅시다. 요 D는
여기 요 D 말하는 거예요. 요 D는 뭐냐면은 마이 리스트에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리스트. 요게 의미하는 게 얘죠. 얘가 의미하는 게 얘입니다. 그 중에서 얘가 0번이죠. 얘가 1번이죠. 얘가 1번이죠. 얘가 2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A고 요거는 뭐냐면은 좀 복잡해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요거고 얘예요. 근데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이거 얘죠. 얘를 지우고 싶죠. 그러니까 걔를 지워야 돼요. 지우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면 지워지죠. 요렇게 하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지워야 돼요. 얘는 어떻게 지우면 되냐면은 마이 리스트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요거 아니 요거죠. 요거 여기가 1이죠. 얘가 2죠. 이건 스트링이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 있네. 요게 좀 길죠. 요게 좀 길어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D까지 빠져서 요 리스트 요거가 세 번째 값이죠. 2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이거예요. 그 다음이 5고 그 다음이 6이고 그 다음이 7이에요. 요거 지우고 싶은 거죠. 요거. 그러니까 얘를 지우면 돼요. 그러면은 다 지웠습니다. 출력하면 어떻게 되나 보죠. 그쵸. 아까 여기 들어가 있던 D가 여기서 지웠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던 O를 여기서 지운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헷갈리는 문제지 그냥 잘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딕셔너리가 주어졌어요. 딕셔너리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생년월일 중에 월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해야 돼요. 요거를 구해서 요거를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어느 계절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문자열로 출력을 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 마이 딕셔너리에서 정보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딕셔너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요거를 하면은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정보라는 키 안에 딕셔너리가 밸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 딕셔너리 안에서 생년월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스트링을 말하는 거죠. 이 스트링을 말하는 걸 거예요. 요거를 스트링을 하나 저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스트링을 점을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였냐면은 2003 요거였는데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달라고 하면은 요렇게 세 개로 나뉠 거예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트링 하나를 조각조각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플릿 리스트라는 데는 요런 리스트가 하나 저장이 될 거예요.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쵸?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조각조각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bmonths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릿 리스트 중에서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스트링이죠. 그리고 그거를 정수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bmonth는 3이 이렇게 뿅 튀어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bmonth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시즌을 구할 거예요. bmonth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는 봄, 6월부터 몇 월? 8월까지는 여름,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LG로 할게요.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기 위에서 구한 bmonth라는 정수를 가지고 얘가 몇 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걸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즌에다가 저장을 해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출력하면 끝이에요. 뭘로 출력을 할까? 여기서 fstring, 여기 솔루션에는 fstring으로 했으니까 저희도 그대로 해볼게요. 일단 여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엠마라는 게 들어가겠죠. 요게 엠마가 들어갈 거예요. 엠마는 그 다음에 전공이 들어가야 되죠. 소속이며 태어난 계절은 여기 시즌이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한번 출력해볼까요? 그쵸, 여기서 엠마라는 게 튀어나왔고, 여기서 AI 컨버전스가 나왔고, 여기 시즌에서 이제 bmonth를 통해서 판단을 한 계절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4번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5번 문제는 일단 리스트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리스트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B, C, D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단 복사를 하고 나서는 그냥 여기 A랑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A랑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런 걸 이용을 해서 이 리스트 A를 변경을 했을 때 B, C, D의 반응이 달라요. B, C, D의 반응이 다릅니다. 제일 먼저 여기 리스트의 첫 번째 값 원래는 today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tomorrow로 바꿔요. tomorrow로 바꿨더니 리스트 B나 리스트 D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리스트 C는 반응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값을 그냥 하나를 직접 바꿨더니 리스트 C는 바뀌고 B나 D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리스트 A 뒤에다가 또 어펜드를 해서 뒤에다가 요거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역시 B나 D는 반응하지 않는데 C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리스트 C는 뭔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리스트 A를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값을 바꿔도 같이 반응을 하고 뒤에 어펜드를 해도 같이 어펜드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리스트 C는 아마 요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B랑 D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B랑 D의 차이는 언제 생기냐면은 여기서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트 A를 보면은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바꾸는 건데 요거를 바꾸는 건데 요거를 파이널로 바꿨더니 리스트 B는 바뀌어요. 근데 리스트 D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딥 카피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를 바꿔도 리스트 D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 번째 맨 처음에 복사해왔던 그 값 그대로 유지가 됐고 A에서 무슨 짓을 해도 D는 지금 영향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D는 아마도 딥 카피를 해온 것 같아요. 반면에 B는 여기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애들은 안 바뀌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애들은 안 바뀌었는데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뀌어버리니까 B도 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카피를 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거까지 해야 되는군요. 일단 복사를 뭐 어떤 방법으로 복사를 해오든 ABCD는 일단 처음에는 다 동일하죠. 아, 임포트를 안 해왔네. 처음에는 다 동일한데 이제 값을 바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죠. 그쵸? 리스트 D는 딥카피를 해왔으니까 A가 바뀌던 말던 아무 상관없죠. 리스트 B는 쉘로우 카피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값들은 이미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 여기는 바꿨을 때 반응이 되죠. 어펜드에는 반응 안 했죠. 리스트 C 그냥 그대로 연동이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바꿔도 같이 바뀌고 얘도 같이 바뀌고 어펜드를 해도 같이 바뀌고. 네, 5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6번 6번부터는 이제 뭐 함수를 만드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요거는 함수는 아니구나. 요거는 함수 안 만들어도 돼요. 두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사이에 모든 짝수를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입력을 받은 시작과 끝값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고 아마 입력을 받는 순서는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타트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시작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인풋을 하나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값을 문자열로 받으니까 얘를 정수로 한번 전환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값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야 돼요. 결과를 스트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 보죠. 스타트라는 값 더하기 이상 또 end라는 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이하의 짝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 마이스트링 안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마이스트링 안에 여기까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해당되는 짝수를 착착착 붙여주면 되겠죠. 스타트부터 end에다가 1 더한 것까지 그러니까 end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1을 더해야겠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가 2의 배수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공백까지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num이라는 숫자를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쭉 바꿔가면서 만약에 2의 배수일 때는 여기 뒤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예요. 2, 4, 6, 8, 10, 12 끝날 때까지 그리고 뒤에 띄어쓰기까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 폼은 다 돈 다음에 여기다가 입니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2부터 12까지 그럼 쭈루룩 이렇게 나오죠. 여기 띄어쓰기 하나 더 해야겠네. 또 다른 값도 한번 해볼까요? 5부터 20까지 하면은 6부터 해서 6, 8, 10, 12, 14, 16, 18, 20까지 이렇게 나오는 코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수를 연속으로 입력받아 그 합을 출력하는 함수 getSum을 만드세요. 입력은 0을 받으면 종료가 됩니다. 이건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get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요거는 매개 변수를 하나도 안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while문 같은 걸 돌면서 계속 입력을 받는데 0이 들어오면은 멈추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ile true로 만들어 놓고 우리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체 숫자의 개수를 n으로 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while true에 들어가서 인풋으로 받으면 되겠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0을 입력하면 종료라고 해서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는데 얘를 역시 int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얘를 봤는데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멈추면 되죠. 0이 아니면은 여기 합에다가 지금 들어온 숫자를 더하고 전체 숫자의 개수는 1을 증가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 while문 밖에 나왔을 때 while문 밖에 나와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볼까요? 합은 입니다 해놓고 합만 하니까 여기 n은 사실 필요 없겠네요. 원래 이거 문제에 평균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n은 사실 필요 없게 되네요. 네. 요 n 뺄게요.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똑같이 5 더하기 조금 느리네요. 3 더하기 9 더하기 종료해줘 하면은 합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바로 종료하면은 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8번 매개 변수로 전체 점수를 받아서 평균을 구해 출력을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점수가 뭐 리스트 같은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별개의 정수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뭐 5개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점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터레이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대요. 이터레이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합과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되고 점수가 하나도 입력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빵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역시 매개 변수가 이번에는 이렇게 점수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별표를 붙여서 scores라고 할게요. 근데 이 scores가 튜플로 받아지잖아요. 요렇게 4개가 뭐 5개가 들어오면은 이 5개가 튜플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면은 이 8개가 튜플로 묶여서 scores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점수의 개수를 저는 이렇게 그 튜플의 길이를 세는 함수를 써가지고 전체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럼 여기 5개가 들어오면 얘는 5가 될 거고 여기 하면은 여기 점수의 개수가 여기 카운트 안에 들어가요. 요일 때는 1개가 될 거고 여기일 때는 그냥 0이 되겠죠.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터레이터를 만들 겁니다. 카운트가 0보다 클 때 scores의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요렇게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죠. 전체 카운트의 개수만큼 레인지를 통해서 반복을 할 건데 그럼 sum에다가 이 scores 이터레이터에서 하나씩 꺼내서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튜플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next로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그 꺼내온 값을 여기 sum에다가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average를 요렇게 나눠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점수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는 요렇게 0으로 해버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요 if문을 안 쓰면은 요 카운트가 하나도 없을 때를 안 쓰면은 요런 데서 에러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1개라도 들어왔을 때랑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면 되죠. 전체 점수는 정수계, 합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였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은 마찬가지로 .ef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카운트를 넣고
두 번째에는 sum, 세 번째에는 average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잘 나오죠. 여기 5개 넣었을 때 합이랑 평균, 뭐 8개를 넣었을 때 합과 평균, 1개를 넣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는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요 방법뿐만 아니라 뭐 구현을 하는 방법은 많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자, 9번 문제. 숫자로 구성이 된 리스트를 받을 거예요. 숫자로 구성이 된 리스트를 받을 건데 중복된 숫자는 제거할 거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 겹치는 거는 빼고 딱 한 개씩만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이 2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 1이 한 번 나오죠. 2가 2번 들어가 있는데 2도 한 번 나오고 3, 6, 10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겹친 건 빼고 오름차순이 되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순서가 섞여 있고 중복이 된 값들도 몇 개가 있어요. 네, 중복된 거는 다 제거를 하고 오름차순이 되게 만들어주는 get unique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했네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뭐 숫자로 된 리스트를 하나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정렬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아직 겹친 건 빼지 않았어요. 겹친 거는 저는 어떻게 뺐냐면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빈 리스트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하나씩 어펜드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받은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순서대로 할 건데 그 숫자가 아직 유니크 리스트에 안 들어갔다면은 얘를 추가를 하는 형태로. 보세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 지금 1, 2, 6, 2, 3, 1, 10이 들어오면은 일단 맨 처음에 정렬이 일어날 거예요. 정렬을 하면은 여기 num 리스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1, 2, 3, 6, 10 요게 들어갈 거예요. 요 sort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 다음 유니크 리스트 빈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포문이 들어가면은 이 num에는 1, 1, 2, 2, 3, 6, 12 순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요 1이 여기 유니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 유니크 리스트에 1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바퀴에 뭐냐면은 num이 1이고 유니크 리스트에 append 1이 일어나요. 두 번째 바퀴 얘가 또 들어오죠. 근데 if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if 문이 이번에는 false가 되죠. 왜냐면은 이 1이 그러니까 유니크 리스트를 보면은 이미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실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2가 들어가죠. 그러면 실행이 돼요. 얘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오죠. 이번엔 실행 안 되죠. 왜냐면은 이 2가 이미 여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바퀴에서 얘가 들어오죠. 얘가 일어나죠. 요구 될 거예요. 그 다음 바퀴에서 6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또 일어나죠. 이번에는 6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이 들어갈 거고 마지막 바퀴에서 여기 10 들어가겠죠. 그래서 10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유니크 리스트에는 중복되면은 추가가 안 되죠. 중복이 되면은 추가가 안 되고 중복이 안 되면은 하나씩 추가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요거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 3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건데 그거를 입력을 받아서 x 플러스 y의 z승을 계산을 해서 반환을 하는 함수를 제기 함수로 구현을 하라고 했어요. 제기 함수. 이거는
거듭 제곱을 제기함수로 하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x, y, z가 들어올 건데 일단 z가 0이면은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잖아요.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x 플러스 y라는 값을 z 마이너스 1일 때 z 마이너스 1승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x 플러스 y라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z승을 리컬시브 파워로 정의를 한다고 해봐요. x랑 z만 받았을 때 z가 0이면은 1이면 되죠. z가 0이 아니면은 그 하나 차수가 하나 낮을 때 거듭 제곱이 하나 낮을 때에다가 x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x 곱하기 x의 z-1승이 되는 거니까 x의 z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잖아요. 거듭 제곱. 여기 위에 이 지수로 붙는 게 뭐예요? z번만큼 곱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x가 단지 x 플러스 y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의 z 마이너스 1승에다가 한 번 더 곱해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z에 3이 들어오면은 이 모양이 되겠죠. x 플러스 y에 곱하기 이 함수에다가 뭐 3이면은 2가 될 거고 그럼 이거가 다시 또 리커시브 파워가 또 전개가 되면은 요렇게 될 거고 요것도 한 번 더 쪼개지면은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려고 했냐면은 3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게 요렇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쪼개지고 그게 사실은 요렇게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제기함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요렇게 계속 물리고 하면서 x 플러스 y가 한 번씩 곱해지죠. 몇 번? z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729, 256 나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중간고사 풀이를 마무리를 해볼게요.